제가 최근에 3년간 읽은 책 중에 가장 베스트 책으로 꼽은 책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전문 정의원 교수님 쓴 책인데요. 단순히 이제 의학적인 책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내면의 욕구까지 다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지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지 해답을 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서 제가 일단 지금 이 책을 읽고 이건 한 번 읽고 말 게 아니라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모든 걸 다 적용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두 달 정도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다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책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이 책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생활 습관 속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공유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법, 지속 가능하게 평생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이어트를 우리는 항상 시도하지만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계,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인내하면은, 그러니까 절식, 덜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생각하는데 그 관점은 실패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 대사과학을 이해해보면요. 그래서 대사과학을 이해하고 어떻게 항상 배부른 상태로 하지만 효과적으로 살을 지속 가능하게 평생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요. 뇌과학의 근본적인 비밀을 알려줘서 작동 원리를 알려줘서 어떻게 행복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제가 이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놀랬지만 가장 놀랬던 부분 도파민의 총량은 누구나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모든 인간이 되게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왜 가진 사람들은 그 목표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표를 이뤘지만 왜 후회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정의원 교수가 비욘드에서 촬영한 거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도파민의 총량은 같아요. 총량은 이렇게 네모나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상생활을 채워가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의 도파민을 리스케일링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합성마약이 들어갔는데 합성마약, 술, 도박, 쇼핑, SNS, 단순한 가공식품을 일상에서 배제하고 운동, 산책, 악기 연주, 독서, 다른 사람들과의 뭐 토론, 글쓰기로 이제 일상을 이루는 것하고 마약을 하는 것하고 어차피 도파민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하게 이제 자기 발전도 이루면서 자기 생산성도 유지하면서 얻는 도파민의 어차피 총량이 같다면은 또 산책, 뭐 공부, 독서, 글쓰기 이런 활동으로 도파민 총량을 얻으면은 지속 가능하고 내 생존도 문제도 해결되고 그냥 실력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밥벌이도 되고 그것도 함으로써 또 즐거움도 느끼고 또 자아 실현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쇼핑을 한다고 하면은 쇼핑의 끝은 허무일 것 같아요. 어떤 뭐 100만 원짜리 백을 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까지 이제 어떤 물건을 사야 행복해지겠고 그러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니까요. 이라는 것은. 근데 글쓰기로 내가 도파민을 얻는다 생각하면 뭐 지속 가능하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고 돈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또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든 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력도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지는 선순환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의용 교수도 글쓰기를 통해서 도파민을 가장 많이 얻는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책을 읽어보면 너무 글을 잘 쓰고 말하는 내용 거의 글을 읽는 수준으로 되게 잘 짜여진 글을 읽는 수준으로 말을 정말 논리적이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합성 마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얻는 도파민이 있겠죠, 처음에는. 근데 도파민은 총량이 똑같기 때문에 합성 마약으로 얻는 도파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활동들에서 얻는 도파민이 제로로 수렴하게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가깝게 죽음으로의 문턱으로까지 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일상생활이 다 너무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적절한 그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이런 경제 활동 이런 거에서 이제 도파민을 못 얻기 때문에 이제 무기력해져서 그렇게 죽음으로 향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평생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내 메커니즘을 얘기해주고, 이런 운동, 산책, 음악, 독서, 이런 걸로 글쓰기, 이런 걸로 내 삶을 채워야겠구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글쓰기를 시작했거든요. 운동의 비중, 운동도 원래 하긴 했는데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같은 거나 처음에는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탁구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탁구를 시작했고 악기 연주를 춤도 배울 예정입니다. 악기 연주랑 춤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 옛날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도 드럼, 북을 치고 춤도 추고 되게 오랜 기간 인류에게 사랑받은 활동이고 악기 연주하면서 저도 명상 효과도 있죠. 다른 잡념에서 벗어나서 악기 연주에 몰입하는 효과도 있고 춤도 내몸 하나 건강한 몸만 있으면은 진짜 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고 또 번뇌에 쌓여있는 뇌를 또 끄집어낼 수 있는 또 작용도 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걸로 내가 활동을 채워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쇼핑은 저는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쇼핑 SNS에 주로 좀 많이 도파민을 얻는 경향이 있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피폐해지고 내 경제 능력, 내 역량을 늘리는 거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지출을 너무 늘리기 때문에 결국은 일상생활에서의 무료함을 만들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추구법이구나 생각이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은 산책, 음악, 독서, 글쓰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 유통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또 M, 여기 앞쪽에 M을 따가지고 이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천천히 나이 들고 지속 가능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네 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당연히 건강과 질병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정의용 교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설정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우리 주로 수능 점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왔고 저도 그렇게 믿어서 엄청나게 좋은 대학은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좌절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수능 점수는 이제 정해졌고 직장을 구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돈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돈에 욕심이 생겼다기보다 내가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려면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지출을 줄이고
돈을 매니지하는 능력이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또 너무 또 돈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가 왜 집착했고 왜 그때는 수능 점수를 집착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의 에고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수능 점수, 돈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있고 셀프가 먼저 있고 그 밑에 돈, 건강, 관계, 내 자아 실현, 커리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에고 위에 돈이 존재했던 거죠. 제 에고 자체가 돈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돈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다면은 나머지 요소인 다 중요한 요소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건강, 제 커리어, 제가 뭐 자아 실현 이런 요소를 다 배제하고 돈이라는 신만을 모시면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삶을 못 살고 건강을 잃으면서까지서도 돈을 쫓게 되고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쫓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국 그런 삶은 지속 가능하게 나이를 들어갈 수 없고 급격하게 이제 가속 노화를 경험할 수 없이 경험하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학창 시절에는 수능 점수, 뭐 대학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제가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 제가 독립적으로 사고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다고 착각을 해왔는데 아직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이제 몇 년 후면 40대인데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쫓고 있었구나를 깨달아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글쓰기를 제가 한다 하고 있다 했는데 글 쓰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진짜 마흔 되기 전에 독립적으로 찾아보자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항상 채우려고 하는 급급함이 있었는데 요새는 비워내고 마음 챙긴 상태에서 명상을 하거나 비워낸 상태에서 좀 글을 써보거나 이제 정혜영 교수님 알렉스나 테크닉을 좀 언급하셨는데 좀 비우면서 내 몸과 마음에 한번 집중하는 공부를 또 해보려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읽어보고 이제 정희영 교수님의 그 영상을 쭉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착용하고 이제 혈당을 체크하는 내용을 얘기하세요. 이게 뭘까? 이렇게 반신반의했거든요. 꼭 한번 착용해보고 제 먹는 거에 따라 하루하루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봐라 해서 그냥 따라해봤습니다. 이게 뭐 저는 근데 혈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언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 먹는 음식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먹는 거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핸드폰으로 이제 NFC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딱 대면은 지금 혈당 수치를 알려줘요. 이게 약간 조그만한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찾아보면은 느껴지진 않는데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건데 내가 먹는 거에 따라 제 피곤한 정도 그리고 인지적인 집중 능력 심지어 정서적인 상태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혈당의 변화에 따라요. 단순당 정제 공수를 많이 먹으면요. 혈당이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요. 오히려 먹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는 저혈당 상태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잡곡밥과 뭐 두부, 콩, 된장찌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다시 또 원래 자리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제 신체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너무 제 몸에 느끼는 변화가 혈당 변화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단순당 전제국물 피해라 하는데 왜 피해야 되는지 저는 원래 소화를 잘 못 시켜서 단순당 정제국물을 잘 안 먹는 편이긴 했지만
그걸 착용하고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먹는 거에 따라 사람의 인지 능력, 정서적인 감정의 얼마나 스테빌리티, 안정적인지 다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먹는 게 전부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이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좀 심근생성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먹는 것 때문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이 먹는 거를 이제 단순당 정제 국물을 먹다 버릇하면은 몰입 능력이 이제 약화되고 어떤 거에도 이제 몰입이 잘 안 되고 마음 방황 상태가 되고 콜라 주스 같은 거 먹고 나면 한 시간 반 뒤에 또 다른 단순당 정제 국물을 또 찾게끔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혈당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되게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저혈당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맨날 맨날 먹는 게 그런 것만 먹다면은 항상 마음 방황 상태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매일매일 지속되냐면 왜냐면 매일매일 이런 단순당 정제 국물이 많잖아요. 떡볶이 드시고 빵 드시고 시리얼 드시고 그런 콜라 주스 이런 거 드시니까 빵 드시고 근데 야, 먹는 거를 바꿔야지 전 국민이 행복해지고 실력도 인지적인 능력도 향상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거를 이제 정의영 교수가 말한 내용을 많이 넣어서 바꿨는데 일단 렌틸콩밥, 비밥,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희영 교수는 이거를 2대 1대 1대 1로 드신다는데 아이들도 함께 먹는데 아이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1대 1대 1로 지금 있습니다. 일단 새끼 기본 밥은 이거예요. 렌틸, 현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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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섞은 밥을 먹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이 밥을 얘기해 줬을 때 점이 지속 가능하고 적용하기 쉽고 효과가 좋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면 비싸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 음식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일단 우리는 이제 한식을 주로 먹게 되는데 그걸 유지하기 어려운 식단들도 꽤 많아요. 뭐 외국 서적에 번역한 내용의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맛에 조금 좀 안 맞는 것들. 근데 밥을 베이스로 먹으면 상당 부분이 이제 혈당이 크게 변하지 않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지속 가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근데 이 밥을 세 끼를 이제 먹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저는 체지방 인바디를 찍어보니까 어, 체지방만 빠졌고요. 근육량 그대로고요. 왜냐면 렌틸콩 자체 이 밥만 먹어도 굉장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백미만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매우 적은데 렌틸콩, 귀리 같이 먹으니까 이 밥만 먹어도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두부, 뭐 등어 부위, 소고기를 따로 먹지 않아도 많이 이제 섭취한다는 거를 이제 또 깨달았고 저희 남편은 체중인 편인데 절대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도 살이 안 빠졌는데 이 밥만 먹고도 최근에 한두 달 만에 5kg가 빠진 거예요. 핵심이 밥 세 끼를 다 먹고 이게 세 끼를 다 먹으면 이제 항상 포만감이 생기고 이 밥량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고봉밥 수준으로 많이 먹고 근데 항상 배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포만감이 있고 단백질도 잘 섭취하고 혈당 변동폭이 낮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상태로 살을 쉽게 빼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나는 지인마다 이 밥만 먹어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렌틸귀 현미밥에 이제 우리나라 음식 중에 두부, 생선, 야채, 된장, 버섯이 들어간 반찬 위주로 이렇게 먹고 가끔은 치팅을 합니다. 뭐 안 좋아 보이는 음식도 저는 가끔 뭐 자극적으로 짠 찌개도 좋아해서 먹긴 해요. 가끔은 먹는데 밥은 이걸로 먹는 거죠. 드시다 보면은 백미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고소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훨씬 구수하고 예.
그걸 먹다 보시면 밖에서 혹시 외식하실 때는 이게 훨씬 역순하죠. 그래서 참 이 방법이 지속 가능하게 혈당을 변화 없이 혈당 크게 큰 폭의 변화 없이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다 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간식으로는 이제 냉동 블루베리 견과류를 먹고요. 블루베리 이제 1kg에 10,000원 정도도 안 하더라고요. 정현 교수 말로는 냉동이나 냉장이나 뭐 그 차원에 보관한 블루베리나 그 영양소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좀 약간 좀 BMI 지수 봤을 때 저체중이어서 마이프로틴 대두, 완두콩 단백질 이거를 먹겠습니다. 해야겠네요. 올리브유를 이제 언제든지 상시로 먹는 게 좋은데 올리브유를 그냥 뭐 커피에 타 먹거나 아니면 그냥 먹기에는 목이 텁텁해서 여기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단백질 분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훨씬 좋고 어차피 들어가서는 역할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WHO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은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단백질을 먹을 때 식물성을 좀 더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거기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자들이 있다고 해요. 뭐 BCAA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기자들이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안전하죠. 소화도 잘 되고 또 몸에 부담감이 없으면서 근데 단백질의 능력은 똑같고 비슷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육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게 한 2년 전에 이분을 알게 되고 나서 지인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미적인 관점으로 저렇게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와, 70대인데 저렇게 활기차고 아름답고 근육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어떤 시술을 받기보다 저는 그때 미용의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미용의 관점으로 근육을 만들었던 건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명품 옷을 걸친 것보다 이거 좀 그냥 자라 티셔츠인데 몸이 근육질이고 바른 상태에서 예쁜 게 더 중요하지 이 옷이 비싼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그때는 미용의 관점에서 근육을 만들겠다 생각했어요. 정희영 교수님은 이제 70대, 80대 분들을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노년대가시니까. 이게 근육이 곧 생명, 내 독립적인 생활의 그 원천, 그냥 그게 다더라고요. 60대 때 지금 저는 이제 그 체지방량, 근육량이 좀 적은 편인데, 저도 약간 BMI 지수를 많이 올리긴 해야 되는데, 저와 같이 이제 저체중이면 60대 때 만약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근육량이 빠지고 2, 3주 정도 이제 병원에서 누워있게 되면 하루에 1%씩 근육이 빠진다고 해요. 1% 하루에 1%씩 빠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근육량이 줄어들고 먹는 건 잘 못해가지고 더 빠지고 그 나이 60대 때 되면은 동화저항이라는 작용이 생겨서 근육이 저절로 줄어드는데 그럼 저는 이제 태어날 때쯤 혼자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BMI 지수를 거의 25까지 끌어올리라, 24까지 끌어올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60대 때 뭐 암이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 그때의 암 발병률은 굉장히 높고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암이 아니어도 어떤 질병에 걸려서 제가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재기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육이 없다면요. 근육이 없으면 이제 제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야 되고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월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내 삶의 질을 다 결정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희영 교수 이야기 듣고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근육이 이제 노년에서의 생명과 같은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했는데, 근육은 우리에게 거의 생명과 같다. 이제 저도 이제 프로틴,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프로틴 먹고, 네, 근력 운동을 원래 2년 동안 해왔는데, 잘 해야겠죠. 네. 우리 근력을 키우자. 제가 최근에 몰입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서, 또 황몽몽 교수님 세미나도 듣고, 저 스스로 이제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몰입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행복은 몰입으로부터 옵니다. 마음 방황 상태에서는 할 수 없죠. 아주 쉬운 과제도 몰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 방황 상태로 그 다음날 하루도 보내고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이분께서, 그러니까 황농문 교수님은 1초도 쉬지 않고 의식의 무대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올려놓고 항상 생각하라고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의 문제인가 했는데, 이 정희영 교수님이 마음 챙김된 상태, 몸 챙김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걸 또 추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어, 25분 정도 포모도로 타이머로 25분 정도 이제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뭐, 마음 챙김 명상을 하거나, 알렉산더 테크닉이 제게는 세미 수파인 자세를 이용하고, 틈틈이 이렇게 쉬어주는 그런 몸을 스트레칭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맞는 게 제가 2시간 정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디에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2시간 이후에는 생각을 이어가기가 되게 힘들고 몸이 경직된 상태니까 생산성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먹는 게 다라고 했듯이 우리 몸 상태를 살펴가면서 몰입을 해야지 더 효율적이고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죠. 먹는 것도 물론 어떻게 해야지 인지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지 먹는 것도 알려주시고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어떤 몸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도 살펴야 되고 항상 운동된 상태인지 스트레칭 되는 상태인지 몸에 어떤 근육에 긴장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줘서 이 내용이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칭,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루에 일과 루틴처럼 해서 운동된 상태를 유지해야지 몰입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간 장기적으로 7일 연속으로 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도 좀 몰입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주셔서 굉장히 저에겐 되게 좋습니다. 몰입할 때 굉장히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몰입을 하는 편이어서 쉽게 지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거를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래서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 몰입 능력, 역량을 기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정혜영 교수님 책 강의, 뭐 유튜브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제 듣고 이분 되게 대단하시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꼭 적용하셔서 삶의 질, 전반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까 꼭 삶에서 적용해서 삶의 질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